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독점 계약이고,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타깃에 대한 독점 계약에서 이 확장성에 대해서 치명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ADC 치료제 쪽도 SC 제형으로 바뀌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다. 근데 SC 제형의 경쟁사가 할로자임밖에 없는데, 특허 유지 측면에서도 SC 제형 관련돼서 알테오젠의 ALT-B4가 10년 이상의 특허 관련돼서도 훨씬 여유가 있다. 그리고 알테오젠 관련돼서 아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2025년에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신약 치료제는 3인방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그 다음에 녹십자의 알리글로,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요 세 가지 신약에 한번 주목해보자. 보니까 녹십자, SK바이오팜 다 내년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새벽입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그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300분 가까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지금 유료 구독 모델 진행하는 플랫폼하고 자주 얘기해서 라이브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료 구독 모델 짧게 설명드리면, 지금 11월 29일까지만 1기를 모집을 하고요. 요거 홈페이지 가안인데, 일단 사전 신청하신 분들 지금 상당히 많은 분이 사전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 또 문자가 나간 걸로 아는데,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만 연구 할인, 11월 29일까지 연구 할인 이벤트 제공한다고 하고요. 월 구독료는 55,000원입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한테만 이 월 구독료 55,000원이 적용되는 거고요. 내용은 매주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서 매주 그 주에 가장 핫했던 산업, 또는 그 주에 제가 꼭 봤으면 하는 산업, 또는 그 산업의 핵심 주도주를 매주 시장 트렌드 산업 분석 특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날의 시황에 대해서 제가 매일 시황, 데일리 시장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나왔던 구조적 성장 산업 또는 구조적 성장주에 대해서 매월, 그러니까 마지막에 월간 복귀 특강이라 해서 매주 다뤘던 구조적 성장 산업과 구조적 성장주를 리뷰하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기타 비공개 자료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모임을 최대한, 제 계획으로는 플랫폼 쪽에서는 3개월마다 한 번 정도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자주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생각이고요. 그래서 주간 시장 메가 트렌드 분석, 그 다음 매일 시황 분석, 그 다음에 매월 주간 다뤘던 구조적 성장주와 구조적 메가 트렌드 산업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드릴 거고요. 오프라인 모임까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투자 철학이라든지 어떤 투자 원칙이라든지 뭐 차트적인 부분 별도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면, 이 김지훈의 빌리언스 캠퍼스 요 유료 구독 모델의 강의를, 또 별도 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틈틈이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빌리언스 캠퍼스 11월 29일까지 연구 할인 이벤트 많은 관심 그리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에 관련돼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고요.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고 해서 절대로 강조드립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고 해서, 또는 여기 특정 기업을 소개한다고 해서 매수매도 추천 또는 리딩의 관점이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기업 분석 훈련소와 이슈 체크는 종목에 대한 추천주가 절대 아닙니다. 종목 추천주도 아니고요. 매수매도 리딩 권유하거나 그 리딩 또는 매수매도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님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정 기업의 어떤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도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리딩방 가서 영상 보시면 되고요. 추천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사 요거 굉장히 꼭 보셨으면 하는 기사만 엄선해 왔고요. 글로벌 제약사 중에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는 실적이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BMS하고 길리어드, 사노피는 좋았다고 하고요. 알테오젠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형,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사이즈를 키운다고 하고요. 올해 증시는 기술 수출,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제약과 약간 결합된 그 미용, 의료, 뷰티 이쪽이 좋았고요. 트럼프 2기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랑 CDMO,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수혜주일 것 같고 셀트리온도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내년 주목할 K신약의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그 다음에 녹십자의 알리글로,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꿈의 암치료제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 발표했죠. 요거 관련된 기업이 요 퓨처캠. 그 다음에 수조원 드는 신약 개발 유한양행 사례죠. 요거 기사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공동 개발한다. SK바이오팜이 최초로 4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렉나자 모델에 유력한 14 리가켄 바이오도 플랫폼의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뇌질환 치료제는 AI 발전이랑 결합돼서 급격하게 성장한다고 하고요. 이 뇌질환 치료제가 상당히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평균 1월 달부터 11월 14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평균 36%고요. 최고점 대비 32% 빠졌는데 철저하게 수익률 극심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테오젠 383%, 그 다음에 리가캠도 100%가 넘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유한양행도 100%가 넘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도 50% 가까이 수익 났다가 최근에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 최근에 계속 주목받았던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는 SK 바이오팜이 주가가 좀 오른 줄 알았더니 연초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네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1%가 올랐지만 셀트리온은 28%나 연초 대비 빠지면서 상당히 고점 대비로도 55% 빠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역시나 플랫폼 쪽에서 신약 개발 쪽보다는 월등한 주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테오젠이나 리캠, ABL 바이오 쪽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익률 부진한 것 측면에서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숫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역시 녹십자입니다. 아까 알리글로,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신한, 키움, DS, IM, 하나, 교보, SK증권을 참고했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내년 예상되는 매출이 1280억이라고 보고 있고요. 26년에 3800억으로 매출이 26년에는 4000억 사이즈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게 25년도에 520억에서 26년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이거의 5배 정도 성장하는 26년도 예상되는 영업이익 2,890억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과 26년에 알테오젠의 매출과 이익이 폭증하는 시대로 들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의 대부분이 바로 이 피아 주사 제형 플랫폼인데요. 이게 ALT-B4 이 기술료 관련된 게 대부분 매출인데요. 독자적인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적용해서 정맥 주사를 제형으로 변경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내 히알루론 산층에 통로를 만들어서 대용량의 항체 의약품을 피하 주사로 투약 가능하게 기술인데요. 요 바로 이 제형으로 변경하는 기술은 바로 미국의 상장사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 딱 두 군데만 보유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알테오젠은 머크, 그 다음에 인도의 인타스, 그 다음에 스위스의 산도스 같은 글로벌 빅파마 4개사와 이미 ART-B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이 기술 수출은 바로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입금되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ART-B4 이 독점적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연달아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ALT-B4 관련돼서 키투르다 외에 지금 머크의 항암제 키투르다가 독점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제품 허가나 판매 조건 성취에 따라 최대 5,750억의 추가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도 있다. 판매 조건 성취하고 그 다음에 제품 허가 승인 여부에 따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이 5,750억까지 수령할 경우에는 그 머크에 약속된 현금만 총 머크로부터 1조 4천억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업 판매 로열티는 별도입니다. 상업 판매 로열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상 통과돼 가지고 상업 판매할 경우에는 연간 수천억의 현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트루다가 이 항암제 쪽에서는 압도적 당연히 블록버스터면서 매출 1등 항암제예요. 연간 35조 매출하는데 요거 관련된 임상 3상이 이미 9월 달에 끝났고요. 임상 결과 발표가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 내년 초, 25년 초면 키트루다 제형 변경에 대한 그 임상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미국 FDA 품목 허가 획득 언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마일스톤 수령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5년 상반기에 머크가 FDA 허가 신청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으로 발표 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바로 이 다이치 상교, 얘네가 ADC 1등, 글로벌 1등인데요. ADC 이중항체 플랫폼 1등 다이치 상교랑 4천억의 독점 라이센스 사용권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도 독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이미 280억 받았고요. 제품 개발이나 판매 실적 마일스톤에 따라서 최대 3,917억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이 다이치 상교 관련돼서 바로 에너투인데요. 항체 약물 적합체 ADC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요. 이 에너투가. 에너투에 A4를 적용하는 데 주목을 받고 있고요. ADC가 바로 이 표적 약제 단일 클론 항체와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 약물 세포 독성 페이로드가 링커를 통해 하나로 결합해서 접합체로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제나 단일 클론 항체의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적고 약물의 효능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전달이 되고 기존의 기존 이 독성 항암제가 갖고 있는 많은 부작용, 정상세포를 죽이는 것까지 방지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도미사일 형태의 표적, 그러니까 정상세포 안 건드리고 암세포만 건드리는 상당히 이 ADC 시장을 개척하는 에너투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 에너투도 바로 ADC 제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DC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9년에 약 50조까지 시장이 커질 거로 보고요. 지금은 한 14조 정도 시장인 것 같아요. 에너투가 다이치 상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그 항암제고요. 이 전이성 허투, 요 저발현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높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당연히 고형암 치료제를 쓰이고 있고 위암이나 대장암 등 다양한 암 쪽으로도 적응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어서 세계 최초로 이 에너투가 암종 불문하고 멀티 항암제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에너투 관련돼서 미국 FDA의 8회에 걸쳐서 다양한 암종에 대한 적응증 혁신 치료제로 에너투가 이미 적용이 됐고요. 23년에 에너투 판매량만 3조 8,528억, 약 4조 가까이 팔았고요. 이 ADC 치료제에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한 제형 개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ADC 치료제에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한,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제형 개발이 만약에 적용되면 글로벌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ADC 페이로드 독성 문제 때문에 용량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IB형은 많은 양의 약물을 일시적으로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독성 문제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피하 주사는 약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독성 문제가 IV형보다는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의 제형 변경을 통해서 당연히 환자 투약의 편의성을 증가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약품 특허 만료, 그러니까 IV형이 특허가 만료되면 그거를 SC형으로 바꾸면 특허를 연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IV형 특허 만료될 시점에 바이오 시밀러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상당히 알테오젠 제형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사가 할로자임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할로자임의 PH20이 2030년에 특허가 만료돼요. 근데 반면에 알테오젠의 ALT-B4는 2040년에 특허 만료, 10년 이상의 특허 측면에서 알테오젠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재미난 게 제품에 독점 계약해서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반면에 할로자임은 치명적으로 타겟에 독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제한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BMS, 바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퀴브의 면역항암제 옵디보, 이 옵디보와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센트리, 여기 관련돼서 PH20을 활용한 타겟의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옵디보도 그렇고 티센트릭도 그렇고 동일 기전 의약품에 대해서는 할로자임의 이 PH20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깃 독점 계약은
굉장히 확장성에 치명적 제한적인 반면에 알테오젠은 제품에 대한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전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 체결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SC 제형 플랫폼 ALT4는 물질적으로 더 안정하고요. 단백질이 열에 취약해 기능을 상실하는 데 비해서 지속성을 결정하는 열 안정성 그리고 면역 원성이 모두 할로자인보다 ALT-B4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제형 변경 플랫폼은 글로벌 리서치 네스터에 따르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가 작년 1조 4천억 규모에서 연평균 9% 성장해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시장도 2036년에 16조 6천억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요. 지금 대략 할로자임이 매출이 1조니까 알테오젠도 빠르면 28년 9년에 충분히 1조 이상의 매출 예상이 되고요. 그 1조 이상 매출 어떻게 구하는지 뒤에 나옵니다. 시총이 대략 10조 이상이에요, 할로자임이. 근데 알테오젠이 더 지금 20조 넘는 시총이죠. 자체 개발한 인간 제조합 히알루로니다제 단독 제품명은 테르가제입니다. 테르가제 국내 시판 허가됐고요. 파마 리서치가 국내 마케팅하고 영업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 테르가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재활의학과에서 통증을 관리하거나 부종, 붓는 거, 그 다음에 약물을 흡수하는 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테르가제가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테르가 쓰이는 국내 시장 규모는 한 1200억 정도 예상합니다. 동물 유래에서 동물의 정자에서 쓰는 것과 달리 당연히 인간 전용이니까 그쵸? 부작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고요. 항약물학체 ADA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시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L9가 바로 알테오젠의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에서 국내하고 유럽 허가 신청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역시도 이 황반변성 치료제가 작년 매출만 12조의 블록버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다이치 산케로 11월 달에 ADC 치료제 제형 개발로 최초 시도됐고요. 이 에너2가 이 허2가 뭐냐? 바로 좀 어려운데 용어는 기억해 두세요. 인간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입니다. 인간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가 많이 발현되는 바로 유방암 치료제로 알려져 있지만 이 고용암 치료제로도 에너2를 쓰고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등 다양한 대상을 쓰고 있는데 특히 유방암 중에서 허투 양성 그리고 저발현 그리고 초저발현 치료제한테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에너2가. 정맥주 사용은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수시간 동안 약물 투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제형으로 바꿀 경우에는 환자의 배나 허벅지 등의 주사 형태로 간단하게 약물 투입을 할 수 있고 투약 시간도 훨씬 짧습니다. IV형이 수시간이라면 CJ형은 5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죠. 높은 편의성이 압도적이고요. B4를 적용한 히알루로니다제의 변이체를 신규 확보해서 특히 산도스랑 스위스의 산도스나 바이오시밀러에 적합한 제형 전환 기술을 타 치료제 말고 타 치료제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최적화된 히알루로니다제를 제형으로 스위스의 산도스랑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알토스 바이오가 이 ALT-9이 25년도에 특허 만료 시점에 품목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치료제약과 기술 이전 이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ALT-L2도 7월 달에 중국에서 CDE, 중국의 국가약품심사평가센터에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0년 판매금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알테오젠이 정말 대단한 게 외국 글로벌 빅파마들한테는 철저하게 마일스톤이랑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구조지만 국내 제약사들한테는 제형 변경 플랫폼을 이익 공유형 모델로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로자임의 PH20 같은 경우는 발효나 정제가 어렵다는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ALT-B4가 할로자임의 PH20보다 효소 활성 측면, 그리고 열 안정성, 그리고 그 다음에 면역원성이 더 작다고 한다. 면역원성은 부정적인 거죠. 체내 이물질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이니까 면역원성이 떨어지는 게 당연히 이물질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가 28년 만료되는데 머크의 최대 SC 제형병을 통해서 특허를 당연히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시 전환 비율이 대략 예상되는 거는 그 이용해서 예시 변경이 28년에 약 80% 이상 변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존슨앤존슨의 2020년 출시된 백혈병 치료제 다잘렉스 같은 경우가 H제형으로 변경되면서 H제형이 훨씬 환자, 의사의 편의성, 약물의 효과 모든 면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년에 출시된 약에 대해서는 존슨앤존슨 약은 95%가 H제형으로 쓰고 있고요. 키트루다 매출이 현재 35조니까 H제형으로 대략 80% 변경된다고 하면 28조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알테오젠의 로열티를 3%로 잡아도 8,400억의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알테오젠의 원료 물질도 대략 평균적으로는 한 850억 정도 매출이 난다고 보면 대략 알테오젠이 9,400억 정도 사이즈까지 매출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로열티를 4% 이상 받는다 치면 연매출이 1조 1,200억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5% 받는다 하면 1조 4천억 사이즈까지 커지는 거고요. N2는 유효성이나 부작용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그러면 N2가 이런 유효성이나 부작용을 완전 개선 시 2030년에 20조 매출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N2의 로열티를 5% 이상 만약에 수령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추가 매출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수천억 이상이 들어올 거라고 보이죠? 20조에 그죠? 10%면 2조고 5%면 1조죠. 그 다음에 추가 기존에 나온 거 외에 6개의 빅파마랑 에로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애널리스트 간담회 이 내용 보시면 이거 신한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기업들이 베스트인 클래스 선택으로 H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히알루로니다제 없이는 생체 이용률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환율 최대 머크하고 키트루다가 90%까지 목표 언급했고요. 그리고 IV 시장은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사라질 거다 그렇게 밝혔고요. 할로자임 상업화 제품 대부분 에밀러로 출시 계획 밝혔고요. 지금 두 번째 물질까지 산도즈하고 확정됐고요. 지금 로슈의 티센트릭 말고 오크레부스 S 시밀러 개발이 또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기술 수출 현황 보면 다이치 상표, 산도즈, 머크, 사노피 이렇게 돼 있고요. 요 금액만 해도 그죠? 어마어마하죠. 자, 항체약물 접합체 바로 ADC인데요. ADC 위탁 개발 생산 관련돼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요. 1위 론자가 최근에 1200리터의 제조 증설을 했고요. 상업용 바이오 접합체 포함해서 2028년에 증설한 게 본격 가동된다고 하고요. 삼바도 인천 송도에 연 500리터 ADC 제조 가동을 예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도 지금 CDM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1,000억 넘게 투자해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시러큐스 공장에 증설하고 있고요. 25년 1분기에 미국의 GMP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ADC CDM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ADC 관련돼서 지금 ADC 위탁 생산 쪽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확장세가 외형 확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ADC 전용 위탁 생산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세포 독성 약물 페이로드에 유기용매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추가 설계가 필요하고요. 세포 독성 약물 확산을 방지하고 이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압 설계를 해야 되고요. 클린룸 간의 차압도 신경 써야 되고 에어락도 세부 설계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설계 그리고 생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겁니다. ADC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 2-3개 정도밖에 안 될 거다. 트럼프 정부가 재정 부담이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 글로벌 빅파마들의 의약품 약가 인하를 더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약가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 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장 내에서 이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를 확대해서 간접적인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FDA 허가받는 바이오시밀러 총 14종인데 미국의 업체가 24종이니까 2위입니다.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2위인데요. 요거 관련돼서 지금 중국의 우시가 서서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탈퇴될 것으로 보여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24년도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 11월 달에 있었고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있으면 목표는 지금 3.5에서 3.75니까 그리고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매우 높죠. 추가적으로 바이오텍 기술 이전 기대감이 내년에도
상당히 라이센스 아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전반적인 24년도에 좋았던 모멘텀 25년도에 살아있다. K신약의 3대장 요거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녹십자의 이 알리글로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요 세 개, 엑스코프리, 알리글로, 진펜트라 요 세 개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의 바로 내전증 신약입니다. 엑스코프리가 내년에 엑스코프리 판매로만 늘어나는 영업이익이 130%가 증가할 것 같고요. 성인 환자 대상 보조용법용 부분 발작 치료제로 2020년부터 미국에 판매됐는데요. 25년에 엑스코프리가 본격적으로 처방이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퍼런스가 판매에 대한 레퍼런스, 약효에 대한 레퍼런스가 아직 많이 쌓이지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25년도부터 그 레퍼런스 지금까지 쌓인 걸 바탕으로 당연히 처방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바로 녹십자의 이 알리글로, 면역 결핍증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알리글로가 8월달, 올해 8월달에 미국에서 출시됐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제제로. 그래서 유통 채널의 약 50%, 그리고 전문 약국, 그리고 미국 3대 보험사 처방집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미 사보험 시장에 이 알리글로가 80%를 확보했는데 미국 사보험사 중에 하나인 시그나에서 면역 결핍증 환자 2개의 만성 질환을 동시 앓고 있는 면역 결핍 환자가 혈액 응고인자가 가장 적은 알리글로에 대해서 혈액 응고인자가 가장 적은 알리글로를 이 면역결핍증 환자 2개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면역결핍증 환자의 알리글로를 우선 처방을 권고했습니다. 이 미국의 사보험사가 면역결핍증 환자는 타 감염성 질병이랑 합병증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 응고인자가 가장 적은 알리글로가 우선 처방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알리글로가 심지어 미국 내에서 탑티어의 안정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글로는 이제 드디어 미국에 직접 판매하면서 이익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여서 알리글로의 미국 판매만 내년에 1,50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대형 전문 약국 11개 이상의 판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 50개 주 전역에 지금 알리글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인데요. 이 진펜트라도 바로 정맥주사 제형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피하 주사형으로 바꾼 겁니다. SC 제형으로. 지금 제형이 진짜 25년, 26년 폭풍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형 변경한 SC 제형으로 바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램시마를 IV형으로 바꾼 미국 상품명이 진펜트라인데요. 그래서 SC형으로 바꾸면서 최대 40년까지 특허가 보호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복잡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복잡한 보험 구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이게 진펜트라가 더 확산되기엔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될 거로 보이지만 진펜트라 역시 미국에서 직접 판매로 전환하면서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훨씬 25년과 26년에 이 진펜트라의 판매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25년 내년 PER이 알테오젠이나 사실은 ABL 바이오 내년에 다 흑자 전환 예상하는데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요걸 빼면 알테오젠이나 L 빼고는 대략 25년 PER 평균이 39배 정도 수준이나 SK 바이오팜도 50배가 넘고요. 유한양에도 대략 50배 수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50배가 넘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72배.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요 밑단에 종근당이라든지 HK이노엔이 밸류에이션 대웅제약까지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이고요. 녹십자도 사실 42배인데 알리글로가 미국에서 폭증하면서 내년에는 26년에는 이 26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녹십자도 PER 밸류에이션은 싸진 않은 편입니다. 녹십자, 한올 바이오파마, 리가캠, 알테오젠, 유한양의 SK 바이오팜 다 좀 비싼 수준이다. 비싸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5년에 5조 매출에 1조 5천억 사이즈가 예상되고요. 알테오젠이 내년에 이제 1200억에 300억대, 300억에서 시장 추정은 500억대 예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200억 매출이 500억대 매출 사이즈 예상하고요. SK바이오팜이 내년에 6,700억에서 1,800억 예상해요. 바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엑스코프리가 폭증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1,800억 사이즈 나올 거로 보여요. SK바이오팜이 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가 1,700억 매출에 230억 정도 사이즈 예상하고요. 녹십자, 알리글로 때문에 요게 녹십자도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사이즈 나올 거로 보이고요.
HK 이노엔, 네, 제가 좋아하는 HK 이노엔은 한 1200억 정도 사이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엄청나게 비싼데도 기관이 지금 4일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 1월 달부터 외국인이 여전히 1조 2천억 가까이 샀어요. 엄청나게 샀고요. 지금 금융투자 계속 사고 있죠. 단타성. 그런데 장기성 물량 연기금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 보험도 사고 있고,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 고점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나쁘지 않다. 리가켄바이오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좀 팔았습니다. 동시에 좀 팔아서 주가가 지금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요건 단타성이라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확실히 1등주의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깨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계속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성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기관 수급은 좀 긍정적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연초부터 외국인이 1조 2천억 샀는데 최근에 좀 외국인이 팔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크게 상방을 뛰어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의 이 제형이 25년도에도 글로벌로 대세가 될 것이다. 이 제형이 글로벌로 대세가 될 건데 지금 결국은 다 이거를 지금 비독점에서 독점 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SC 제형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할로자임밖에 없는데 할로자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테오젠보다 안정성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자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독점 계약이고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타깃에 대한 독점 계약에서 이 확장성에 대해서 치명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ADC 치료제 쪽도 SC 제형으로 바뀌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다. 근데 SC 제형의 경쟁사가 할로자임밖에 없는데 특허 유지 측면에서도 SC 제형 관련돼서 알테오젠의 ALT-B4가 10년 이상의 특허 관련돼서도 훨씬 여유가 있다. 그리고 알테오젠 관련돼서 아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2025년에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신약 치료제는 삼인방,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그 다음에 녹십자의 알리글로,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요 세 가지 신약에 한번 주목해보자. 보니까 녹십자, SK바이오팜 다 내년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나 녹십자도 또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약바이오 다룰 때는 리가켄바이오 또 내용 업데이트해서 리가켄바이오하고 SK바이오팜 정도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앞부분에 설명드렸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해 주시고 많은 구독해 주시면 그분들하고 끈끈하게 정말 강력한 스킨십으로 구독 모델 들으시는 분들 단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절대 후회하지 않게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산업, 또 다른 재미난 구조적 성장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